길벗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2021년 신화공 컴퓨터 학력 1급 기본서에 있는 엑셀의 섹션 부문 중에 섹션 9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명을 해볼게요. 상공회의소에서 2021년부터 이제 시험 문제 개정을 하면서 공개 A형, B형 시험지에 공개했던 문제 한 문제와 길벗 출판사에서 예상하는 문제 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제가 또 이제 예상하는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신화공 길벗 1급 엑셀 섹션에 섹션 9번으로 열어주시면 돼요. 일단 기본 문제라고 해서 공개 A형에 수록된 문제와 유사한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어떤 기능을 써서 이렇게 기능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섹션 9번에 유효성 검사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출발할 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도구를 썼을 때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제스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블럭을 잡는 거를 처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주의사항이 없어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자,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날짜만 입력되도록 그랬어요. 자, 날짜라는 거 눈여겨보고 자, 제한 대상 설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블럭 잡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 제한 대상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일. 자, C3에서 C10번 우리가 지금 블럭 잡은 부분이잖아요. 이쪽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라. 그래서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보셔야 되잖아요. 자,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마우스가 이제 잘 움직이질 않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설명 메시지인데 설명 메시지는 우리 그림에 나와요. 입력 날짜 범위는 에서 포스트잇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꺼내래요. 자, 오류 메시지는 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날짜를 확인을 하고 입력 날짜를 바라는 거. 자, 아래쪽 부분에서 확인을 할 때는 그 느낌표인지 빨간색 X표인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스타일을. 그래서 스타일은 이제 파란색 느낌표 거꾸로 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3개 정리됐어요. 제한 대상 줄 거고 설명 메시지 줄 거고 오류 메시지 줄 겁니다. 자, 이 중에 설명 메시지에 보시면 입력 날짜 범위라는 조금 정말 눈곱만큼 진하게 표시된 글씨가 있어요. 이게 제목에 해당되고 오류 메시지에서는 상단에 이제 따로 나와 있는 날짜 확인. 자, 여기가 이제 오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책 교재로 넘어갈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 펴고 같이 보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제가 다 열어놨죠. 설명을 다 하려고. 섹션 9번 문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블럭을 먼저 잡아야 된댔어요. 그럼 날짜 범위를 블럭을 잡을 거고 이제 공개 A형, 공개 B형 풀어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정수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풀이 방법은 유사하니까 정수를 풀면 날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날짜를 풀면 정수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메뉴 갈게요. 자, 블럭 먼저 잡고 블럭 잡는 게 1번이다. 자, 메뉴는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도구 안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를 누르는 게 두 번째 할 일이다. 자, 메뉴 누를까요? 자,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제한 대상하고 설명 메시지하고 오류 메시지 할 거랬어요. 자, 제한 대상하고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이렇게 3가지 할 겁니다. 그러면 제한 대상 먼저 줘볼까요? 자, 제한 대상은 공개 A형에선 정수고 우리는 날짜겠죠? 자, 해당 범위는 놓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이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시작 문자, 끝 문자 다 나올 수 있는 범위예요. 둘 다 지금 공개에서도 그렇고 신화공원 기출문제에서도 해당 범위로 나옵니다. 시작하는 날짜를 쓸 때는 날짜 입력하는 방식에 맞춰서 빼기를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01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설명 메시지 탭에서 제목이 우리 조금 더 진한 글씨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진한 글씨. 입력 날짜 범위. 그리고 설명은 1월부터 6월이에요. 라고 주면 되겠네요. 자, 오류 메시지 가보죠. 자, 오류 메시지에서는 스타일을 먼저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중지일 때 빨간 X표, 경고일 때 노란색 느낌표, 정보일 때 파란색. 자, 그럼 파란색 정보를 선택을 하시고 제목은 날짜 확인이죠. 오류 메시지에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때 마침표, 느낌표 이렇게 기호가 있을 때 좀 조심하시고 띄어쓰기도 잘 확인해 주세요. 사소한 걸로 감점되지 않도록 확인. 자, 그래서 커서 넣으면 입력 날짜 범위 나오면 되고요. 이 날짜가 아닌 데이터, 그러니까 뭐 지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엔터 치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되겠죠. 자, 취소, 계속 취소하시고 예상하는 문제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책에 수록된 예상 1번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게요. 출제 예상 따라잡기 문제 1번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눈여겨보셔야 되는 첫 번째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내가 사용해야 되는 메뉴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할 일은 B3에서 B10을 잡는다. 자, 그리고 제한 대상,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가 다 나왔는지 볼게요. 제한 대상, 자,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모두 다 설정하라고 한다. 제한 대상은 조금 전에 문제는 날짜였고 지금은 문제를 보시면 제한 대상을 말을 안 해줘요. 딱히. 회가변, 고위연, 산수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회갑연 옆에 이렇게 선택 단추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자, 이 선택 단추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드롭다운 단추라고 하잖아요. 자, 이 단추가 있는 것은 제한 대상이 목록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어도 지금처럼 리스트 중에 이거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제한 대상 중에 목록을 의미한다라고 아시면 되고 자, 조금 전에 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스타일 하나 보셔야 되겠죠? 이거 중지겠죠? 그리고 제목 부분 둘 다 확인하고 내용도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 잘못 열었어요. 다시 할게요. 자, 교재에서 말하는 문제는 B3에서 B10번까지 블럭 잡고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야 된댔죠?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갑니다.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서 설정 탭에 제한 대상을 목록이라고 한다. 목록이게 되면 오른쪽에 드롭다운 표시할게요 라는 체크 상자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단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원본에 써야 될 때는 쉼표로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뭐 고위험, 회가변부터네요. 회가변, 고위험, 산수연.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써주시고 설명 메시지에 제목 볼게요. 제목에 행사 구분. 그리고 설명 메시지에는 포스트잇처럼 생겨있는 글씨 안에 있는 것을 띄어쓰기까지 구분해서 잘 써주시면 되겠죠. 오류 메시지 10개요. 자, 오류 메시지의 스타일은 중지이고 제목은 입력 중지. 자, 오류 메시지에는 목록에 없는 값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자, 그리고 확인을 하면 단추가 생기고 단추를 열면 이렇게 목록이 떨어지는 것. 이게 우리 출판사에서 예상으로 준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시험지를 풀면서 컴활 1급은 아니지만 이제 풀면서 충분히 문제의 범위가 여기까지 넓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해드릴 거고, 자, 유효성 검사 잘못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하면. 그럼 이제 시험 볼 때도 지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지울 때는 유효성 검사에서 다시 유효성 검사를 들어가면 왼쪽에 모두 지우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 지우기로 깔끔하게 지우시면 돼요.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단추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다시 푸시면 돼요. 이제 저와 같이 예상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좀 문제를 지우고 깔끔하게 풀도록 할게요. 지워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면 같은 문제지만 D3에서 D10번 범위에 유효성 검사를 사용을 해서 N3에서 N5까지 영역이 표시되게 하래요. 그럼 이제 지금 범위가 나온 거잖아요. 물론 그림이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어떤 범위를 이제 제가 말을 좀 줄여서 썼어요. 목록으로 표시되게 할게요. 그러면 목록 안에서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입력이 아니고 범위를 잡을 수 있다. 같이 해볼까요? D3에서 D10번 범위를 먼저 잡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열고, 제가 목록이라는 말은 좀 생략을 했어요. 설정 탭에 제한 대상 목록이라고 주고, 원본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N3에서 M5번에 제가 지금 미리서 입력을 좀 해놨어요. 담당자 부분을 블럭 잡아도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단추가 생기고 단추에서 담당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제가 몇 별을 달아놨는데, 자, B3에서 B10번에 행사 구분이라는 뭐래요? 이름 범위가 나와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우리 어떤 단추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을 목록이라고 했죠. 자, 목록이었을 때 지금 세 가지 유형 정도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 입력하는 거, 범위를 잡는 거, 이름 범위 선택하는 거. 그 중에 세 번째 케이스 이름 범위 해볼게요. 자, 블럭을 B3에서 B10번까지 잡아주시고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고, 자, 제한 대상은 목록입니다. 원본에 이름 범위를 쓸 때는 등호로 시작을 해서 행사 구분이라고 써주면 돼요. 우리가 이름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것까지 학생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미리서 정의된 이름이 있다면 확인을 했을 때 단추를 통해서 이름 범위가 들어옵니다. 이름 범위 가지고 올 때는 등호로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적어놓은 별을 볼게요. 공개 A형에 있는 것처럼 정수로 제한 대상을 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 범위가 아니고 100 이상입니다. 그런데 설정을 한 다음에 이 100 이상이 아닌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지금 80하고 90 정도. 자, 이런 데이터에 잘못됐어요 라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데이터를 표시하세요 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설정을 먼저 해볼게요. 예약 인원의 블럭을 잡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시고, 제한 대상은 정수입니다. 자, 제한 방법이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자, 얼마 이상이다? 100 이상이다. 라고 주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입력된 데이터에는 100 이상이 있어도 뭐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를 눌러보면 잘못된 데이터라는 말이 있거든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잘못된 데이터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유효성 검사에서 간단한 식을 가지고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출제되기 전에 여러분 합격하세요. 자,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